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제가 주말에 이용했던 그 카페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카페를 갔다 왔는데, 그 카페가 저도 이제 뭐 모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임하는 사람들이 뭐 대중교통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오고, 저 차를 가지고 갔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모임을 장소를 잡다 보니까 뭐 차 한잔 먹고 술을 먹거나 뭐 이러지 않고서는 차를 갖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항상 서울 시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차하거든요, 주차. 그래서 물론 이제 주차가 돼가지고 뭐 될 수 있는 카페들이 좀 있잖아요. 서울에도 있어요. 그런 데가 대부분 그런 카페들이 어디냐면 서울에서는 뭐 이렇게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투썸플레스라든지 이렇게 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뭐 큰 빌딩에 입점되어 있어가지고 그 입점되어 있는 빌딩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주차를 뭐 해결하거나 아니고서는 특별하게 뭐 분위기 좋은 개인 카페를 가는데 그 카페가 주차까지 되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교회로 나가잖아요. 교회로 나가가지고 분위기 좋은 카페, 그 좀 내가 커피 한 잔 먹더라도 그러고 나서 분위기 좋은 거를 좀 만끽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고. 그럼 어찌됐건 차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뭐 드라이브도 할 겸, 거기서 뭐 이런 경치도 보고 힐링을 할 겸. 그런 것 때문에 나가잖아요. 뭐, 근데 그게 뭐 서울 안에 있다고, 그럼 좋은 곳이 서울 안에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굳이 안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왜냐면 뭐, 친한 친구도 정말 커피가 좋아서 뭐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의 커피가 좋아서 거길 찾아가는 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누구랑 얘기하러 가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거나 얘기하러 가는데 그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단점들이 뭐냐면 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곳들은 시끄러워요. 우리가 어느 만남의 장소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용할 만한 그런 특정 장소에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대형 카페들은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개인 카페를 가자고 하자니 자리가 일단 불편하고 일단 그 개인 카페들은 좀 작잖아요, 이게. 대부분 크게 하는 사람들도 뭐 있겠지만 거의 없죠, 서울 내에서는. 대부분 중소형이 많고, 그 실제로 주차도 잘 안 되고, 그 자리도 좀 불편하고, 이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갔던 카페를 가보는데, 서울에서는 주차가 된다고 해서 개인 주차가 된다고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카페란 말이에요. 이게 요즘에 유행 있잖아요. 요즘에 그냥, 그 레트로 감성, 그 아주 오래전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을 그대로 그걸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풍스러운 느낌들을 살려서 이 카페로 그냥 다른 뭐가 없잖아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도 보시면 느껴지는 거지만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이게 외관에 페인트칠만 하고 이게 뭐 원래 주택이었으니까 뭐 문 같은 거 용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뭐 앞에 이 야외 그 마당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파라솔 같이 이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뭐 그리고 그 사진에서 보는 그 바깥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빨간색 벽돌 보이잖아요. 다 이쪽 지역이 이런 옛날 건물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어디 근처냐면은요, 이게 상목역 근처거든요. 그래서 상목역 근처였어요. 그래서 이 카페를 가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제가 카페를 홍보하려고 이 영상을 올린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했던 사업 중에서 저랑 잘 매치가 안 되니까 제가 이 생각하는 거와 달랐던 게 바로 요식업과 이런 음식업 쪽에 관련된 업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카페를 하려다가 카페 매출 시장과 이 과대한 공급 시장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제 안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업종을 했던 거거든요. 어찌됐건 카페에 대한 관심 저도 많단 말이에요. 인테리어 같은 걸 볼 때도 항상 어떤 게 뭐 이쁘고 어떤 게 멋있게 하고 이 집만 특색이 어떻고 이런 거 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카페를 갔는데 이 카페 갔을 때 주차가 된다는 게 저는 가장 메리트가 높았거든요. 우리가 요런 느낌의 그 뭐 통대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연남동이라든지 뭐 만약에 성수동 쪽이라 아니 그 외에도 이런 카페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카페들의 예전의 주택들이다 보니까 그 예전의 주택들은 주차가 원래 안 됐던 곳인데 그렇게 상업지로 개발했던 곳들이 주차가 잘 될 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게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차가 없는 사람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카페에서 성공을 하려면 초반에는 뭐 마케팅으로 잘 이슈화 시켜가지고 잘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가 좀 잘 되려면은 그 뭐
교통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한두 번은 갈 수 있죠. 한두 번은. 계속 보면 한두 번 걸어가서 많이, 걸어서 근데 10분 이상 가는 곳들이 잘 되긴 되게, 오랫동안 잘 되긴 되게 힘들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런 곳들은 차로 가거나 서울 시내에 있던, 서울 시내라고 한다면, 입지적으로 상권이 정말 크지 않고서는, 그 상권이 아무리 커도, 정말 그 중심 상권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상권의 그 희소성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이 상봉역과의 거리가 봤을 때 이제 총 123m, 도보로 1분밖에 안 돼. 가깝단 말이에요. 가까워요. 근데 입지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입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쪽 저는 이제 항상 어딜 가더라도 그 상권을 좀 분석을 하고 항상 이런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 알거든요. 근데 이 상봉역 같은 경우에서 지금 5번 출구에서 123m라고 하니까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이 카페가 겉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왔다 갔다 지나가다가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모임을 주최하신 분께서 여기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갔던 거고, 왜냐면 여기서 만나자고 했던 이유도 우리가 주차되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길 잡아줬던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잡아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대중교통으로도 오기도 편하고 차를 갖고 오는 사람이 편한 곳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시끄럽잖아요. 우리가 막 정말 친구처럼 막 편하던 그런 모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잘 찾아가지고 제가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뭐 지하철 역으로 보시는 거 가깝지만 다 이게 보시면 제가 이 지도에도 표시했지만 지도에서 쭉 빨간으로 가다 보면 한번 꺾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롯데리아 뒷건물이지만 한번 꺾어줘야 돼. 이 꺾는 거를 지금 보시면 이 골목 자체가 이 로드뷰로 보면은요, 이 골목 자체도 굉장히 좀 좁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길이 골목이 엄청 좁아요. 그래서 차 한 대가 딱 통과될 수 있는 정도의 그 사이즈, 그 도로 너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권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주변 상권은 아예 없어요. 주변 상권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의 없다고 무방하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가보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사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로드뷰 사진에도 잘 나타났죠. 이 안쪽에 주차장이 엄청 큰 거예요. 주차장이. 그러니까 엄청 크다는 거는 뭐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할 만한 카페 정도의 수준에 비하면 당연히 작죠. 거기는 뭐 엄청나게 크게 하잖아요. 막 그 건물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근데 여기 그 서울 시내에서 있는 그런, 특히 역하고 이렇게 100m 정도에 있는 거리에서, 물론 강북이지만 이게 만약 강남이었으면 이런 땅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비싼 땅에. 근데 이렇게 있는 땅값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저렴하니까, 이렇게 이용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때요? 저도 편하게 느꼈으니까, 물론 뭐 일요일날 낮에 가기도 했고, 물론 지금 날씨가 이제 11월 중순 넘어가는 날씨가 따뜻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외에 앉기에는 조금 애매한 날씨긴 한데, 그래도 햇빛이 있다 보니까 다 야외까지 꽉 찬 정도. 그래서 주차가 너무 편하다, 이 카페가. 제가 이 카페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즘에 개인 카페들, 프랜차이즈 카페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장단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가 카페들의 장점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사 먹을 수 있을 만큼은 너무 자주 있죠. 편의점 개수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이 자주 보일 정도로 요즘에는 그 저가 커피들이 완전히 질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때요?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 먹고 싶어서 특별하게 어디를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손에 바로 눈에 보일 만큼의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카페들은 뭐예요? 누군가의 만남을 갖거나 장소로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원래는 카페라는 곳에 원래 주된 목적 뭐냐면, 차를 마시면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원래 주된 목적이잖아요. 근데 서울에 그럴 만한 데가 많지 않다는 거죠. 특히 주차가 될 만한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이 주차를 이렇게 놀리는 것도 솔직히 좀, 보통은 저도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 이런 주차 공간을 주차 공간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테이블을 두거나 뭘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생각만 해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시면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자영업 경기가 이렇게 썩 좋진 않잖아요, 내주 경기가. 근데 우리가 어느 식당 가요. 엄청 큰 식당 간단 말이에요. 그 예전같이 우리가 정말로 옛날에 막 자영업 경기가 좋고 막 내수경기가 좋았을 때는 막 대형 식당도 엄청나게 잘 되고 막 웨이팅 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데 있어요. 물론 그런 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가 거의 찾기 힘들 정도죠. 진짜 없어요, 별로. 그런 데가. 큰 데를 꽉 채우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 장사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찌됐건 장사라는 게 테이블을 돌리는 거잖아요. 테이블 돌려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테이블 돌려서 매출을 올려가지고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테이블 수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 게 전제하에 테이블 수도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아니고 무조건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뭔가 장사를 할 때, 계획을 셀 때는 테이블 수를 먼저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풀로 몇 바퀴 돌릴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오픈해보면, 운영을 해보면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TV를 볼 때 뭐 억대 매출이다, 억대 매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말처럼 되게 어려워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정말 유명하다는 식당들이 억대 매출이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은요, 진짜 매출 힘들어요. 그 일반적인 뭐 평수,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자영업 평수가 25평에 30평 정도가 요즘 가장 인기 많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원자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써서 운영을 하는 게 큰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효율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있으면서 나머지 사람 파트타임에 돌릴 수 있을 만한 평수가 가장 좋은 게 25평에 30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내가 살아있는 건물이 평수가 넓고 되게 넓어요. 넓은데 그거 채우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잘 회복하고 지금 시즌에 맞게끔,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이거 임대차를 맞추려면은 거기 분할해야 돼요. 분할하지 않고 내가 예전처럼 내가 알고 있는 요즘에 그 대형 전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대형 전시장 같은 거 다 나가고 있거든요. 다 안 돼. 누가 온라인으로 다 사지. 누가 요즘에 가가지고, 혼수 같은 거 누가 가가지고 일일이 다 보고 다 사고 막 그래요. 우리가 뭐 가구 백화점 가가 누가 이렇게 다 사요. 요즘에 다 그 나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수를 넓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한 거에 대한 본 생각 안 하고 난 손님만 무조건 받아가지고 잘 돌리게 해가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100%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안 돼요. 이거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주차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서울 근교에서는 저 같아도 누구 만날 때 차 갖고 여기 만나러 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도 차로 주차하기가 나중에 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차를 마시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졌던 거죠. 과연 이게, 이 넓은 땅을 왜 이렇게 놀릴까? 과연 뭐였을까라고 보니까 이게 옛날 제가 이제 궁금해진 거죠. 전 직업병인 거죠. 궁금해진 거죠. 이게 과연 이 땅을 이렇게까지, 이게 보시면은요. 제가 그거 먼저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볼게요. 제가 보시면 이 주소의 이 땅이 총 193평이에요. 땅 크기가 거의 200평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연면적 보세요. 이 건물이 쓰고 있는 이 카페가 쓸 수 있는 그 건물에 쓸 수 있는 평수는 49평밖에 안 돼요. 49평. 그리고 49평인 거고, 그 층별로 보면은요, 지하가 4.6평, 지상 1층이 30평, 그 지상 2층 14평. 지하는 거의 쓰잘데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 1층에서도 본인들이 카페를 만드는 그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되게 없어요. 가보면. 공간이 되게 좁단 말이에요. 되게 협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협소한 공간, 49평의 협소한 공간에서 이제 매출을 보니까, 물론 이거는 100% 신뢰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오픈업이라는 이 매출을 실제적으로 예전부터 꽤 오래됐죠. 몇 년 전부터 계속 검증을 하고 검증해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7, 80%는 거의 맞거든요. 7, 80%는. 근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이거라고 딱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면은 5,600, 6,800 나오잖아요. 이 매출이. 그러면은 이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매출이. 한 7, 8천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땅으로 봤을 때는 200평 땅에서 이 정도의 매출 나오는 거는 솔직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이 땅이 무조건 3종 일반 주거지역 있잖아요.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금 그건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면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49평을 본다고 한다면 49평에서 7, 8천을 내는 것들은 나쁘지 않아.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장사의 기술을 놓으신 분들은 충분히 더 뽑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7, 8점 매출 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49평이셔도. 왜냐면 주방 빠지고 테이블 하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 카페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여기가 무슨 경치가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그 레트로 감성에 그거를 잘 살렸고 요렇게 서울 시내에서도 주차가 이렇게 주차가 편하게 되면서도 야외에서도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카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만약에 그거를 주차 공간을 줄여가지고 더 테이블을 더 주차 공간 줄여서 깔았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오히려 뭐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뭐 해봐서 뭐 해본 사람이 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해봐야 뭐 결론 나겠지만, 근데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뭔가 건물을 디벨롭하고 건물의 용도를 바꾸고 거기서 뭐 자기가 자기 사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차를 주고 하고 할 때 이걸 자기 기준에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기준에만. 근데 그 자기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온리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근데 돈은 누가 벌어다 주는 거죠? 고객이 갖다 주는 거죠. 그럼 뭐가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아도 요즘에 건물 투자를 하면서 건물을 볼 때 어디 제가 갈 때 물론 상권만 다르죠. 내가 누굴 만나서 술을 먹으러 간다고 그런 상권일 때는 차에 안 갖고 가잖아요. 누구는 안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뭐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 조용히 먹고 싶은 데는 차를 갖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나. 아예 목적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건물과 상권에 따라서 목적이 너무 다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손님 많이 오겠지 해가지고 뭔가 내가 이 건물을 사면은 손님 많이 오겠지. 내가 이 장사를 하면 손님 많이 오겠지 해가지고 그 단순한 수치 계산만 한단 말이에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손님이 그러니까 요즘에 고객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전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카페에서 개인 카페를 하는데, 물론 이게 이 지역이 만약 임차인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의 임차인이, 임대차로가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게 많이 아니면 본인이 어떤 거에 대한, 이게 뭐 본인은 자가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옛날 사진을 보니까, 로드뷰 옛날 사진을 보니까, 왜 이 공간을 이렇게 놀러다가 보니까, 불교 총지종 정심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불교 뭐 관련된 그런 걸로 이용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땅과 마당이 있을 거고. 왜냐면 불교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이제 뭐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이렇게 주차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요즘에는 정말 저 이런 것 같아요. 센스 있는 사람들이 장사도 잘하고 사업 운영을 잘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센스가 없으면 100% 망하는데 본인이 그 센스가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바로 제 얘기기도 하거든요. 제가 실제적으로 보기 좋고 이쁘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런 강압적인 걸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자영업에 연결시키면 그거 또 다른 문제였는데 제가 그걸 착각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스했기 때문에 잘 안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저도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이 공간을 어떻게 더 활용할까라기보다는 서울 시내에 주차 공간도 많이 없고 서울 시내에 이렇게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 컨셉을 유지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적중했다고 봐요. 왜냐면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7천, 8천에 대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되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중요한 건 이거는 연면적이 49평인 거잖아요. 그걸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재미삼아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 한번 이걸 따져보기도 한 거거든요. 따져보기도 한 건데, 그냥 저는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딜 가거나 이럴 때 저는 다 보거든요. 상권을 다 보고, 거기에 잘 되는 곳을 보고, 그 지역이 그래서도 또 더 잘 되는 가게가 있잖아요. 그럼 왜 잘 될까 다 부정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일처럼 습관처럼 일을 했고 제가 누군가의 건물을 사주거나 컨설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또 영상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좀 분석을 간단하게 해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이런 걸 준비했고 앞으로도 좀 이런 걸 좀 많이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컨텐츠가 조금 제한적인 부분도 좀 있고 생각하고는 하고 싶은 거는 좀 많은데 제가 솔직히 뭐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으로 굉장히 제약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저도 이런 걸 하니까 좀 재밌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앞으로도 좀 많이 좀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 좀 그냥 너무 제가 이런 영상들을 찍는 거는 너무 무겁게 보지 마세요. 너무 무겁게 보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보고 요런 포인트가 있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요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즌 모먼트라는 카페랑 저는 상관이 없었고 제가 이제 뭐 시장소를 많이 나가기도 하고 많이 카페 같은 거 다니고 식당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또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나 또 이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